안녕하세요. 읽으면 좋은 책, 스타벅스 별책입니다. 반평생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돈에 궁해지지 않는 법. 불교에는 사람들의 집을 돌며 기부를 받는 탁발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석가는 탁발에 나서는 제자에게 가난한 집에서 더 많은 기부를 받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에게 기부를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니 석가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묻자 가난한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석가는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흔히 돈은 돌고 돈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순환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고 내 수중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건 세상에 폐를 끼치는 일이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발상입니다. 부자가 부자일 수 있는 연유는 모아두기 때문이 아니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쓰고 활발히 돌리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가난한 집에 가서 먼저 돈을 순환시키는 경험을 시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기부하라는지 당황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는 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넉넉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세상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왠지 기분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좋은 만남과 좋은 일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50대에 어울리는 사치. 이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이래도 가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사회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아까워하는 본인 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대학생처럼 보이는 남성 2명이 도시락과 음료수를 사고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계산대 옆에 있는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500원 정도였는데 그 모습을 본 친구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얼마 되지 않아서 넣었는데? 제정신이야? 내가 더 돈이 없으니 거기에 넣을 바에야 차라리 나를 줘. 석가가 같은 곳에 있었다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상자에 더 많은 돈을 넣게나. 현재 두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은 아마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언젠가 커다란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노후 자금이 걱정됩니다. 즐거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 명확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물론 저축도 하십시오. 하지만 돈에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기부까지 아까워하는 삶의 방식을 살면 그만큼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륜이 느껴지는 일의 방식, 일을 원숙하게 하는 법.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 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에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을 활기차고 충실하게 해준 목표는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사람은 몇 살이 돼도 새로운 목표를 갖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히 목표 달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영어 회화를 마스터해야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탄탄한 몸을 만들어야지. 이런 긍정적인 결심이 좀처럼 오래가지 않는 것은 내가 우주의 시나리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며 나의 인생을 위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의외로 힘들고 고됩니다. 반대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실은 아주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가령 미국 친구가 놀러 오는데 여기저기 안내하여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마라톤 러너의 러닝 메이트가 되고 싶다면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마라톤 연습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탄탄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일 요즘 무슨 일이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에고 시나리오로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일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꼭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한 목적 이외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매일 반복되는 일정한 작업이 귀찮거나 새로운 일에도 흥미를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이 일을 하는 건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업사원이 새로운 상품을 권하는 이유는 고객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며 부하 직원이 상사가 지시한 문서를 복사하는 건 상사를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누군가를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면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50대가 일하면 주위 사람이 편해진다. 일이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50대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출세나 돈을 버는 일로 머릿속이 꽉 찬 20, 30대는 주위를 편하게 한다는 생각을 좀처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해 불만만 커집니다. 그러나 50대인 나는 다릅니다. 전년 대비 120%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팀원 모두 뛸 듯이 좋아하겠군. 이 공사는 난공사 구간이 많지만 완성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겠군. 이렇게 먼저 누군가를 위한다는 설정을 세움으로써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으며 또 나의 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세나
직함과 같은 요인은 개의치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큰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를 한다. 음덕을 쌓는 법. 사람은 나의 손익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주위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길 바랍니다. 가능한 존경받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를 위해 여유 있을 때는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남의 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곤할 때는 못 본 채 합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했을 때는 존경받을 리 없다고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은 모두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의 기분이 즐거워지기 위함입니다. 일본 속담에 인정은 남을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뜻은 남에게 섣불리 인정을 베풀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은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제 지인 중에 30대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바빠도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 한 번은 함께 외출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빈 깡통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길을 잃었는지 지도를 펼치고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디를 찾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며 웃을 뿐입니다. 왜 그냥 지나쳤는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일을 하고 싶었고 다소 시간은 들지만 기분이 상쾌하면 일도 척척 해치울 수 있고 효율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약간의 시간과 품을 아껴서 나중에 후회나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 훨씬 현명하고 좋은 일이 아닐까요? 음덕을 쌓자. 그의 방법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좋다고 느끼는 일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에 옮기십시오. 50대에 들어선 사람이 인생 후반을 멋있고 기분 좋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부하 직원이나 젊은 사람에게 주우라고 소리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아무도 주우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탓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솔선해서 줍는 것입니다. 특히 남이 보고 있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음덕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해보면 느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세면대 등의 물기를 닦거나 깨끗이 하는 일은 효과 만점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함으로써 마음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경영자나 성공한 사람 중에 아침에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마음속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말끔히 걷히듯 뭐라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이 온몸을 휘감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50대부터 쌓아가는 음덕은 대단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가죽 껍데기.
결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 예전에 세미나에서 한 수강생이 더 예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어릴 때부터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다른 여성과 비교하며 자기만 못생겨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를 더 좋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선종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신도 당신이 미인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모두 그저 가죽 껍데기입니다. 가죽 껍데기. 제 말이 너무 지나쳤는지 여성뿐 아니라 세미나의 수강생 모두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중에서는 인간은 똥을 뒤덮고 있는 껍질, 소위 가죽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분명 우리의 몸은 입과 항문을 연결하는 소화기관을 감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납작하게 짜내면 너덜너덜한 껍질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한꺼풀 벗겨내면 모두 똑같은 고기 덩어리가 나온다며 미녀와 주녀는 애초에 없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를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내심 모두 똑같다고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잘생기면 이득이다. 하다못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이렇게 나의 외모에 관한 불만은 20대의 절정에 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갑니다. 포기도 하고 혹은 결혼을 하면서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형태로 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부자로 태어났더라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을 때의 불만보다 집요하고 성가십니다. 나의 인생이 좋지 않다고 부정하면서 그 원인을 달리 어찌할 수 없는 데에다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더 잘나고 더 잘생긴 다른 누구였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고 해도 사람은 단지 가죽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와 남 모두 그저 가죽 껍데기라는 깨달음은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해줍니다. 남을 부러워하고 나를 비하하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내일은 더 좋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